관객들이에요.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곳은 버지니아 그레이라고 정말 한때 유명했던 톱 가수의 저택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꿈꾸던 톱 가수가 되었지만 정말 많은 구설수들에 둘러싸여서 결국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데요. 그녀가 죽은 뒤 이곳엔 아무도 찾지 않았고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오늘 한 남자가 그녀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다고 이곳을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러 가볼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버지니아 그레이의 조상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잘하는 일 같지가 않아요. 이미 지나간 옛 일을 새삼스럽게 뒤적인다는 건 어리석은 일 같군. 또 그 설교를 되풀이했을 작정이세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난 이미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댁을 이곳으로 안내한 사실이 알려지면 난 그날로 파면이에요. 적어도 그 사실이 나를 통해 알려지진 않을 겁니다. 뭐야? 와! 저게 바로 그 불의 초상이었군! 그 초상을 보시려면 구태여 여기까지 오실 필요는 없었을 텐데요. 복사품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이건 롤란드 공이 직접 그린 진품입니다. 그 부인이 한 손에 장미가지를 들고 롤란드 공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던 그 자태를 상상해보세요. 그 부인의 손에 쥐어진 한 달의 장미꽃은 그 부인만큼이나 싱싱하게 생명력이 넘쳐흐르... 하? 사실입니다. 롤란드 공의 저서를 보면 당시 그 부인이 보여준 인내를 그 꽃 칭송하고 있을 뿐더러 당시 받은 인상을 감명 깊게 수려하고 있습니다. 좋을대로 생각하세요. 물론 나로서는 롤란드 공의 인상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생각은 없어요. 내 관심사는 진실을 밝혀내는 것뿐입니다. 내 책은 사실만을 바탕으로 오직 사실만을 기록하게 될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이 낡은 집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거라곤 해묵은 번지밖에 없을 텐데요. 그건 두고 볼 일입니다. 저 초상화의 입술을 보세요. 그리고 저 인자한 눈매. 저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그런 무서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부인께서 이내 풀려 나오셨잖아요. 그건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이란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글쎄요.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인은 벌써 오래전에 저 세상 사람이 된걸요. 그건 그렇죠. 그렇지만 당신한테 좋아했었고 또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퍼붓고 헐뜯는다면 그리 유쾌하실 리 없으시겠죠. 그분은 제겐 퍽 친절하셨어요. 제겐? 그럼 다른 사람에겐 가령 그녀의 남편 그레고리에겐 그리 친절하지 않았단 말씀인가요? 두 분은 자주 다투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인께서 주인님을 마음속으로부터 증오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죠. 저만 해도 딸애하고 너상 다투는걸요. 그렇지만 한 번도 걔가 죽어 없어졌으면 하고 바란 적은 없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집 안에서 나는 소리예요. 아무도 없는 텅빈 집에서 말이에요. 건너편지 모르겠으니 분명 아니에요. 부인께서는 평소에 피아노를 즐겨 연주하셨나요? 꼭 부인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곡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맞아요.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리로 찾아오길 잘했습니다. 내 육감이 들어맞은 거예요. 부인에 대해서 뭐 알아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생전에 본인이 가장 애착을 가졌던 이 집 말고는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유, 난 아무래도 이만 가봐야겠어요. 아까부터 말했지만 애당도 여기로 오는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열쇠 갖다 주세요. 웬만하면 선생님도 저와 같이 여기 나가시는 게 어때요? 아니요. 난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이씨. 무서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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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를 보고도 그리 많이 놀라시진 않는군요. 다행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반대수. 전 언제나 손님이 찾아오는 걸 참 좋아했답니다. 제가 혹시 당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령과 만나긴 처음이라서요. 글쎄요, 전 정확히 말해서 유령은 아니에요. 한 그 사촌뻘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냥 유령이라고 해두죠. 뭐 어차피 정확한 구별 같은 게 그리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앉으시죠. 예. 누구시라고? 저 딕 존슨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기자입니다. 그래도 한때는 잠깐 지망생이었죠. 그러세요. 네. 저도 아주 열렬한 예술의 고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롤란드 국의 책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부인의 최대의 매력은 겸손한 성품과 예술에 대한 소박하고도 개방적인 태도로 알 수 있겠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여자들과는 달리 타인의 말을 경청을 할 줄 아는 미덕을 지녔으며 또 다만 경청을 해도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관심을 표할 줄 알았다. 그쪽을 아주 탐독을 하신 모양이죠? 거의 암기할 정도입니다. 오. 제가 처음 이 초상의 복사판을 봤을 때 뭔가 내 가슴을 때리는 게 있었어요. 저도 뭐라 꼬집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전 그때부터 당신을 흠모하게 됐는지도 모르죠. 전 그때 네. 제가 생각하기에 롤란드 공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부인을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이는 아주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셨죠. 그러나 그 롤란드 공과 비교해 볼 때 자기 중심적인 편견에 가득 찬 그 델라메어 소위 회고록이란 건 아기에서 나온 거라밖에 볼 수 없어요. 부인께서도 평소에 델라메어를 좋게 보신 적이 없으시죠? 난 그 사람을 싫어했어요. 물론 그 사람도 나를 싫어했고요. 그런데도 그런 서문에서 한때 내 부인을 사랑했노라고 수리하고 있거든요. 그건 다 자기 얘기를 믿게 하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아요. 남자의 심장을 쥐어뜯는 것 외에는 눈꽃만큼의 관심도 없는 여자. 한때 나를 사랑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죠? 그건 차라리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애정을 거부당한 남자의 처절한 울부짖음 같이 들리는군요. 현대 심리학의 연구 자료감입니다. 순결의 가면을 의복처럼 걸치고 다니는 여자라고 표현한 구절도 있어요. 그 사람은 한마디 한마디를 예리한 단검처럼 내게 휘두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만 믿고 나를 마치 악의 허신이냐 생각하는 게 너무 슬퍼요. 그러나 롤란드 공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제 책이 출판되어 나올 때 비로소 진실은 만천하에 공개될 것입니다. 물론 부인께서도 저를 도와주시겠죠? 글쎄요, 그건 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아니 진실을 진실대로 얘기하는 게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유령이 저와 이야기를 나눴던 걸 누가 믿겠냐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유물론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스미스 씨를 증인으로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적 증거라는 걸 요구하면 어떡하죠? 바로 그런 게 우리네 유령들을 퍽 난처하게 만든답니다. 나중은 제게 맡기시고 모든 걸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생전에는 말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걸 저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정말 패기가 넘치는 분이시군요. 전 당신 같은 분을 참 좋아해요. 이 책에 번뜩이는 눈매하며 활달한 태도 같은 것들이 모두 마음에 들어요. 정말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하지만 전 여태껏 아무런 업적도 쌓지 못한 일개 기자에 불과한걸요. 앞으로 반드시 성공하실 거예요. 위령의 말이니 어떤 위력의 진 예언처럼 들린대요.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유령은 아니라서요. 그렇다면 부인의 바른 정체를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걸 알아야겠습니다. 제 책이 출판되어 나올 때 한 점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버튼 수작 집어치우시지! 뭐하니 티파니! 여자 냉세한 모양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부인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그 부인의 유령일지라도 정확한 자료만 얻을 수 있다면 전 상관하지 않습니다. 두 분 중 어느 분이 진짜 그레이 부인이시죠? 저예요! 저는 아직 한 사람에게 위력이 뒤식이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버즈니아 그레이! 그럼 이분은 누굽니까? 버지니아 그레이. 사실 저도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제가 머릿속에 그리던 버지니아 그레이 부인에게 누구보다 가깝습니다. 벽에 걸린 초상화를 봐도
롤란드의 전기를 봐도 버지니아 그레이 부인은 바로 당신이 틀림없는 것 같군요. 당치도 않은 말씀? 제 말이 틀렸습니까? 물론 버지니아 그레인 바로 나니까요. 이 여자도 모를 리가 없지. 그러고 보니 두 분은 서로 닮으셨군요. 우리 한 군데도 닮았어. 동감이에요. 난 저렇게 천박하고 야비한 여자는 알지 못해요. 아우 아주 그냥 몸에서 샤넬 향기를 물씬 풍기지만. 샤넬 그렇지. 그 여자는 샤넬의 향기로 온몸에 찌들은 형창약질을 감추려 했으나 그 향수의 위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델라메어가 쓴 회고록에 있잖아. 맞아. 델라메어 얘긴 모두 사실이에요. 그이만큼 날 속속들이 아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런데도 네. 그게 기분이 상하지 않으세요? 내 기분이 상하든 안 상하든 간에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이미 저지른 일인걸.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사랑을 거부당한 사람의 혐오감에서 나온 순전한 날조인 줄 알았어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에요. 글쎄요. 이젠 아주 꽁무니를 빼는군요. 참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도대체 모르겠군요. 델라메어 내 생활 태도가 어떤지 잘 알죠. 그 사람은 내가 예술을 사랑한다는 게 실상은 허울뿐이란 걸 알고 있어요. 헐? 내가 남의 얘기를 경청하는 미덕을 지녔다는 색병 또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걸 그이만은 알고 있죠. 사실 남의 얘기에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맨 체계번뜩이고 그 혈기 넘치는 태도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하고 이빨린 분이 천사를 보내면 사람들은 우리 감격하기 마련이죠. 조금만 축혀 세워주면 어쩔 줄 모르고 녹아떨어지는 꼴들이라니 정말 가관이에요. 아주 야비하군요. 글쎄 야비할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렇답니다. 전 비록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한 번도 제 출신을 부인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전 제 어머니를 위해서 제 할 도리를 다 했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롤란드 공도 그의 저서에서 부인의 친절하고 인자한 마음씨를 여러 번 지적하고 있어요. 롤란드! 그 사람이 그린 난 아무데도 실제하지 않아요. 물론 당신 아무데도 실제하지 않죠. 그 더러운 시궁창을 빼는. 롤란드는 날 이상화했어요. 날 자기 마음속에나 있는 구원의 여성상으로 만든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 행적을 제 마음대로 해석해봤어요. 그렇지만 행적 자체를 변조하지 않았겠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러한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신 나이 또래 사람들은 사실한 걸 퍽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 사실한 게 결국 뭐예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부인께서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모친에게 온갖 호사를 시켜드렸을 뿐 아니라 상류사회 인사들에게 버젓이 어머니를 소개까지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 부정하진 않으시겠죠? 물론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건 롤란드 공이 말한 것처럼 부인의 친절하고 인자한 마음씨를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델라메언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건 내가 바로 롤란드 같은 사람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 의식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델라메어 얘기에 따르자면 난 공석에선 어머니를 위하는 채지만 집안에선 어머니를 몹시 구박했다는 거예요. 저건 다 순전한 모략이에요. 저는 부인에 관한 모든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초상화부터 서한에 이르기까지 말이에요. 부인의 친가에도 가봤고 얼마 되지 않는 산증인들도 일일이 찾아봤습니다. 마치 부인과 평생을 함께 살아온 기분마저 듭니다. 제가 조사한 모든 자료를 종합해볼 때 버지니아 그레이 부인은 바로 당신이라고 확신합니다. 정작 버지니아 그레인 여기에 두고 무슨 어리석은 짓들이죠? 뭐야? 저것도 뚱뚱하지요. 기가 막혀서 어머머. 왜 그래? 저 여자들 한 번 보고 다시 날 보세요. 당신 아주 쑥맥처럼 보이진 않는데 저 여자들을 보시라니까요. 어서요. 그리고 이번엔 날 보세요. 자, 이래도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 어쩌면 정말 당신이 진짜 그레이 부인이라는 그 육감이 들긴 하지만 그 육감만 가지고야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육감은 속일 수 없어요. 그건 마음의 소리거든요. 제가 들어본 소리 같은데. 세상을 별거 다를까? 보세요. 저렇게 경박스러운 여자들이 버지니아 그레이라면 믿을 수 있겠어요?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당신이 진짜 그레이 부인이라는 그 증거는 될 수 없잖아요. 저 여잔 처음 보는데 도대체 저것이 어디서 나타났어? 나도 당신들은 처음 봐요. 나도 당신의 눈치인데. 아니 그럼 당신네 같은 사람? 아니 당신네 같은 유령이 이 집에 또 있단 말입니까? 집안이 아주 그득하답니다. 수십 명도 되죠. 그렇지만 그 중에 정작 버지니아 그레이는 꼭 하나예요. 그건 바로 나예요! 당신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안다고 하시면서 왜 못 알아보세요?
이상화된 비련의 여주인공도 아니에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죠? 내가 저 초상화 닮은 데가 없다고 하셨지만 사실 닮은 데라고는 없어요. 롤란드는 내게 없는 요소를 창조해낸 거예요. 시리에 가득 찬 눈빛이라거나 동화 속의 공주처럼 쭉쭉 뻗은 키하며 그리고 그 사람의 전기 역시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 전기 속에 나는 롤란드의 편견과 상상력의 소산일 뿐이죠. 그럼 난 그 상상 속에만 존재할 뿐 실제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군요. 물론 당신은 실제하고 말고요. 롤란드의 초상화와 또 그의 전기 속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도요. 그렇지만 그럼 난 어떻게 설명하죠? 물론 당신도 엄연히 존재해요. 델라메어의 회고록 속에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이에요. 이번엔 내 차례인 것 같군요. 난 어디에 존재하죠? 내가 버지니아 그레이가 아니라면? 당신은 버지니아 그레이 부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확실합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결국 이 여자는 당신이 만들어낸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가공의 버지니아 그레이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이 각양각색듯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볼 수 없단 말인가요? 사람들은 자기 시야의 한계에 갇혀서 그 바깥을 넘겨다볼 수 없다는 겁니까? 당신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진실에 가까워졌어요. 버지니아 그레이는 바로 나예요. 난 가난하게 자랐지만 야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뛰어나게 아름답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감출 만한 재능을 타고났어요. 그리고 부끄러울 정도로 무식했지만 배움의 의욕에 충만해 있었어요. 나는 피나는 노력과 자기희생의 대가로 가요계의 스타가 되었어요. 내가 그레고리와 결혼한 것은 돈 때문이었고 롤란드를 유혹한 것은 그의 사내다운 매력 때문이었어요. 나는 그와의 결합을 위해 그레고리를 독사라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고통은 끊이질 않았어요. 결국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흥미거리도 되지 않고 세상에 흔해 빠진 그렇고 그런 얘기죠. 소름이 끼치는군요. 난 아무에게도 내 일생을 미화해주도록 부탁하지 않았어요. 롤란드나 델라메어는 평범한 여자의 생애를 택하여 자기 마음대로 채색한 것이에요. 당신 얘기를 천하고 추악합니다. 만약 당신 얘기가 사실이라면 여태껏 내가 존경해온 사람이랑 흔해 빠진 살인범에 지나지 않죠. 그럴 수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사실이 아니라 해도 나는 진실을 믿겠어요. 그러시겠죠. 사람들은 진실을 미워한답니다. 진실이란 극적인 맛이 없고 무미건조한 탓이죠. 그렇지만 진실은 영원한 미학을 가지고 있어요. 엉터리! 그렇다면 그 진실이란 게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졌는지 우리 모두 시험해봅시다. 그래요! 뭐 하는 거예요? 이러다 죽겠어요. 아니 하긴 유력이 죽을 거야 없지. 지금 내가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고. 그래 맞아. 이건 악몽이 틀림없어. 보셨죠? 저 여자가 얼마나 쉽사리 나가떨어졌는지 말이에요. 가짜란 증거죠. 당신은 저 여자를 죽였어요. 우리 모두 함께요. 그렇지만 그 길밖에 없었어요. 이제 내 얘기를 책으로 써주실 테죠? 진짜 버지니아 그레이 얘기를 말이에요. 버지니아 그레이는 바로 나예요. 정말 나야말로 저리 가요. 어서요. 버지니아 그레이가 누구든 당신네들은 아닙니다. 당신네들은 악마요. 저리 가요. 어서 사라지란 말이에요. 진실. 나는 진실을 찾아야겠어요. 진실을 찾겠다고? 진실을 찾겠대! 진실! 진실!
버지니아 그레이의 초상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진짜 엄청 많이 와주셨네요. 다들 바닥에 이렇게 앉아 계실 정도로 이제 버지니아 그레이 초상 특히 강렬한 엔딩이 좀 여러분들의 머리에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아직 2개의 작품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강렬함을 좀 추스르고자 겸사겸사 좀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관객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좁은 경직된 상태로 30분 있으셔서 좀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깨도 좀 풀어주시고 목도 좀 이렇게 풀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진짜 힘드셨나 보네요. 되게 생각보다 격하게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얼추 그러면 스트레칭을 다들 마치신 것 같으니까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단막극 페스티벌에서 문득 멈춰서서 이야기하다라는 작품의 연출 극예술연구회 16학번 이상엽입니다. 반갑습니다. 16학번처럼 안 생겼죠? 네, 저 진짜 16학번 아니에요. 저 원래는 14학번이고요. 아니, 본론으로 돌아와서 비웃으시는 거. 네, 하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저는이 아니라 저희 작품의 부제는 모놀로그 콰르텟입니다. 혹시 콰르텟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네. 무한하게 사중주. 네, 맞습니다. 콰르텟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케스트라가 맞나요? 사중주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제 콰르텟인데요. 이제 모놀로그 콰르텟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4명의 다른 등장 인물들이 각자의 사연들을 여러분들에게 연주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연주를 들어주시고 보시면서 느껴지는 공감, 연민 등의 감정들을 그대로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무대 한 번만 확인을 좀 할게요. 네, 무대가 확인이 되었으니 진짜 확인한 거예요. 네, 이제 무대가 확인이 되었으니 시작해 보아도 될까요? 네. 근데 저희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저기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치악산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노을이질 해질 무렵이었는 기억나요.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들이 뭐라 하건 전 그때 운명을 느꼈습니다. 이렇게들 운명이라 그랬던 걸까요? 앞이 깜깜하더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사람 모습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것부터 수습해야 할지 그때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일은 그날이 제 생애에서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날입니다.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편이라 그래도 용기를 내야겠죠? 용기가 나질 않더군요. 어떻게 마누라 얼굴을 봐야 할지. 이 술이라도 먹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술은 입에도 못 대고. 술요?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산행하기 전날은 술을 절대로 마시지 않습니다. 내려가서 마시면 모를까. 저기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술 한잔 하실래요? 이 말이 제가 그녀에게 처음 건넨 말이었어요. 술 한잔 하실래요? 진짜 바보 같았죠. 머릿속엔 별별 말이 다 떠돌았는데 막상 나온 말이 그거였어요. 사실 말해놓고 아차 싶었죠. 이게 아닌데. 아, 근데 그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 잔만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우리들 진짜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불안할 정도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일만 계속 생기면 왠지 불안해지고 그러는 거. 하지만 그런 불안도 그녀의 미소 앞에서 힘을 잃고 말았어요. 우린 언제나 함께였어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늘 붙어 있었죠.
그만해. 더는 못 들어주겠다. 그러다 대학 떨어지면 누구 탓하려고.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제가 원하는 일엔 반대 한 번 안 하시던 분인데 아빠도 제가 고3이 되는 게 스트레스가 되셨나 봐요. 사실 전 아무렇지도 않은데 육상하면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들으실 생각조차 안 하세요. 그런 우리를 하늘이 희생했는지 그만해. 불안함을 현실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이야. 내일 모레가 마지막 시합이에요. 오빠가 와줄까요? 내일 가요. 아무튼 쉬는 꼴을 못 본다니까. 사실 다 제 잘못이에요. 급하게 달려나가는 연수를 잡았어야 했는데 연수가 제 눈앞에서 붕 떠오르더니 바닥으로 나뒹굴었어요. 아주 잠깐 사이였는데. 그렇게 몇 바퀴를 굴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깨어나 보니 병원이더군요. 수술실 앞에서 내내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멀리서 누군가 절 부르는 것 같은 소리에 눈을 떴는데 주위엔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겁이 나서 고개를 돌릴 수도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쉬었다면 안 될까요? 세수도 먹을게요. 죄송합니다. 이제 에베레스트는커녕 문턱 하나 넘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죽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고, 설령 잘못되더라도 열심히 재활하면 될 거라고 말했지만 제 몸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저는 걷지 못할 겁니다. 이제 에베레스트는 제게 있어 사진 속에나 존재하는 산일 뿐입니다. 아니라니까 그러네. 왜 내 말을 못 믿어? 다 잘 될 테니까 너무 걱정 마. 여보, 나 믿지? 그래, 내가 알아서 잘할게. 아, 그리고 내 전화 말고 다른 사람 전화는 절대 받지 마. 알아, 당분간 친정에 가 있어. 애들은 좀 어때? 그래, 너무 걱정 마. 너무 걱정 마. 모두들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저라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인간이란 동물은 원래 남의 불행을 해서는 지나칠 만큼 관대한 법이니까요. 이렇게 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관대함이라는 게 무관심의 다른 말이라는 것을.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하시죠? 그것도 다 여러분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든 생각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이었죠. 절망이란 놈은 순식간에 저를 이곳에 앉혀놓고는 제 오른쪽 다리를 올감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요. 너무 걱정 마. 도대체 이 말이 몇 사람에게 몇 번씩이나 했는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근데 웃긴 건 그 누구도 저에게 이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바로 저인데도 말이죠. 이 가해자 취급만 당했어요. 아, 물론 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저 잘못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툭 까놓고 말해서 나 하나 잘 되자고 이 프로젝트 진행시킨 겁니까? 이 다 같이 잘 되자고 한 일인데 일이 틀어지고 나니까 모두들 피해자로 돌변하더군요. 같이 진행한 동료들까지도 말이죠. 너무 순식간이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꽃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전 이곳에서 탈출할 생각입니다. 저만 없어지면 됩니다. 제가 없어지면 모두들 처음에 걱정하는 척하다 금세 잊어버릴 겁니다. 이 다리 경신 하나 좀 없어진다 해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먼저 꽃을 주는 건 좀 그렇겠죠? 이게 왜 이래? 어떡하지? 어떡하지?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깨버릴까? 용기 내서 말하긴 했는데 대답을 못 들었거든요. 이 용기가 깨질 때 유리파편이 섞이면 먹기 힘들 텐데.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이상한 애로 보이면 어쩌죠?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 수건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무슨 수를 써야지. 아, 다시 말하기는 그러니까 편지가 좋겠어요. 오빠가 와주면 더 힘내서 뛸 수 있을 것 같다고 쓰는 거예요. 역시 솔직한 게 좋겠죠? 그래, 그래야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편지. 편지 얘기는 아직 안 하지 않았나요? 우선 펜하고 종이가 필요하겠죠? 아, 적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듣기만 하시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얘기가 나왔으니 편지 얘기를 할게요. 사귀기로 시작한 날부터 매일 그녀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 그렇다고 대단한 편지를 쓴 건 아니고 그냥 오늘 하루 무슨 일 있었나 일기 쓰듯이 써서 메일로 보냈죠. 근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서 떡이 된 적이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하루도 빼먹지 않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그래서 변명이라도 해볼 영으로 부랴부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로그인을 했는데 수시덕인 창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열어봤는데 제가 전날에 메일을 보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썼나 하고 열어봤는데 그게 막 한글도 아니고 영문도 아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더 웃긴 건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럴 순 없어. 병원 정문도 못 가서 잡혀버리다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아무리 이런 꼴이 됐어도 병원 문턱 하나 병뚜껑 하나 내 맘대로 넘지. 열지 못하다니. 왜 하필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친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바라던 삶은 이런 게 아니었어.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다시 시작하죠. 그만하자. 그만해.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내 꼴만 우스워지지. 저 이것 좀. 네? 뭘 봐? 다리 다친 사람 처음 봐? 네. 죄송합니다. 이것 좀 같이 열어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내 술병 어디 갔어? 내 술병. 병원에서 뺏어가. 잘 안 열리죠?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예, 무리라니요. 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같은 시간에 오면 되는 거죠? 젠장. 이젠 술도 내 맘대로 못 마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안 열리면 할 수 없죠 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편지 다 썼어요. 들어보실래요? 오빠, 연수야. 야 신현수. 잘 지내고 계세요? 난 잘 지내고 있지. 넌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전 무지무지 잘 지내고 있어요. 전에 제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기억난다. 너랑 여기 자주 왔었는데. 죄송해요. 제 말만 갑작스럽게 하고 대답도 듣지 않고 도망쳐버려서 많이 놀라셨죠? 아니야. 네가 미안할 건 없어. 붙잡아주지 못한 내가 미안하지. 그래서 말인데요. 오빠가 제 얘기 제대로 못 들었을까봐 이렇게 편지를 써요. 저 내일 모레 있을 시도대학 입상대회에 대표로 나가게 됐어요. 근데 아마 제 인생의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아빠가 저 육상하는 거 반대하시거든요. 제 마지막 경기 오빠가 꼭 보러 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진짜 힘 불끈불끈 날 것 같은데 어쩌면 한국 싱글을 깰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아빠도 저는 반대 못하시겠죠?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랑하는 한국 육상 꿈나무에 앞길 열어주세요. 네 오빠. 제가 대기하는 곳이 3번 게이트 쪽이거든요. 그쪽 스탠드앞에 계시면 제가 오빠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꼭 와주셔야 해요. 오빠가 안 오면 전 너무 실망한 나머지 다리에 풀려 꼴찌를 할지도 몰라요. 꼭 와주셔야 해요. 꼭이요. 가고 싶어. 그곳에. 저 소리 들려? 우는 소리가 괴상하니까 분명 생긴 것도 이상한 새일 거라고. 찾아보고 싶다고 몇 시간이나 찾아냈잖아. 결국 찾지도 못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이 있어 없어? 그런 정신 상태로 뭘 하겠다는 거야? 어? 너 그것밖에 안 되는 놈이었냐? 정말 실망이다. 이놈만큼은 꽤 괜찮은 녀석이라고 생각했는데 너 같은 녀석은 에베레스트를 입에 담을 자격도 없어! 미안. 그때 널 잡았어야만 했는데. 에베레스트는 고결한 자에게만 허락된 곳이다. 약해 빠지고 결점투성이인 인간에게는 절대로 그 하얀 살결을 허락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 다 내 탓이야. 야, 네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 같지? 얼빠진 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알아? 바로 너같이 환경 탓, 상황 탓하는 것들이야!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별것도 아닌 일에 주저앉아버린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무슨 염치로 훈련장에 나타난 거야? 다른 팀원들이 너 보면 사기 떨어지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얼른 꺼져라. 그리고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 나타나줘.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내 앞에 나타나줘.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겨우겨우 열어가지고 20알이나 넘게 먹었는데 뭐? 고통 없이 갈 수 있다고? 나쁜 새끼들! 이딴 걸 20만 원씩이나 주고 산 내가 미친 놈이지. 미안해 여보, 날 용서하지 마. 한심하죠? 저도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하기야 태어날 때부터 한심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한심해지는 거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술만 드시면 어린저리 붙잡고 늘 하시던 얘기가 생각나네요.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알겠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 아버지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넌 어른이 되지 마라.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동물이 어른이란 동물이다. 100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럴 땐 초콜릿을 먹으면 돼요. 그것도 수치한 다크 초콜릿. 아무리 우울해도 이거 한두 조각이면 괜찮거든요. 초콜릿 하나면 땡이에요. 그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네? 그건 너무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제가 아픈 건 딱 질색이라. 연수야, 연수야. 지금 누가 제 이름 부르진 않나요? 설마 놈들이 여기까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네? 저 녀석들한테 잡히기라도 하는 날엔 제발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게 꿈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꿈이었어. 뭐지? 우리 뭐 먹은 것도 없는데? 화장실. 약. 이 약. 이 개새끼들. 이 시간이면 항상 이곳을 지나가는데. 태령 오빠! 왜 불러낸 거야?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이거 이게 뭔데? 나중에 읽어보시면 안 될까요? 각서. 야, 너 나랑 장난하냐? 아니에요. 안 빨개요. 이딴 종이 쪽을 내가 어떻게 믿어? 나온다. 휴지. 저는 죄송했어요. 제 말만 하고 멋대로 가버려서. 죄송하담 다야? 네, 그치만 오래 기다리진 않았어요. 아니 그 말 내가 어떻게 믿냐고? 오빠. 이제 날 그렇게 부르지 마라. 더 이상 난 네 대장이 아니다. 저기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어 추호도. 난 한 번 결정한 거 목에 칼이 들어도 바꾸지 않아. 마음 같은 널 죽도록 해주고 싶지만 예정이 있어서 참는다. 다행이다. 제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다고요. 더 할 말 없으면 나 간다. 훈련 중이었거든. 네, 가보세요. 편집 꼭 읽어보시고요. 2번 다시 널 만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저도요. 안녕히 가세요. 예스. 하필이면 화장실에서 마주친 건 또 뭐야? 그나마 나오는 길에 마주쳤기 망정이지 들어가는 길에 마주치기라도 했어 봐. 죽겠네. 뭐야? 새 거잖아.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만 아니구나. 제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아버지 말대로 어른이 돼버려서 이렇게 된 걸까요? 가장 더럽고 근데 어른이 되기 전에요? 글쎄요, 어른이 되기 전이라. 그땐 뭐 다들 그랬겠지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랬는데 이 셀러리맨 딸가 될 줄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럼요. 뭐였냐면요, 웃지 마세요. 가수입니다, 가수. 웃기죠. 이 가수를 꿈꾸던 청년 도망자 되다. 꿈이었어. 보고 싶다 연수. 연수야 보고 싶다.
언제 와서 이 편지를 읽어줄래? 또야? 틀림없어요. 그녀가 읽은 거예요. 연주는 죽지 않았던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메일을 읽어요? 안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주는 죽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지독한 놈들 왜 화장실 앞에서 툭치고 있는 거야? 미치겠네. 봤죠? 네, 봤어요. 근데 제가 본 건 사고 나가서 실려가는 것까지였어요. 죽은 연수를 본 게 아니잖아요. 장례식이요? 그건 그래, 필요했던 거예요. 장례식이. 연수는 큰 사고를 당했어요. 죽진 않았지만 몸이 성치는 않았을 거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나 소설 같은 데서 보면 죽은 척하고 숨어서 지내는 거. 그래, 그거네, 그거. 뭐라고요? 비약이요? 그건 선생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번 다시 여기 오지 않겠어요. 제 우울증 따위는 한 방에 날라갔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어요. 살아있기만 하다면. 야! 에이 젠장. 거기서! 너 나한테 속이는 거 있지? 틀림없어. 귀신은 속이든 나는 못 속이지. 뭐야? 사실대로 말해봐. 뭐야 대체? 예? 뭐라고 했어 지금? 다시 한번 말해봐. 몇 번을 말해야 돼요. 지금은 연주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선생님 왜 자꾸 그러세요? 선생님은 연주가 살아있는 게 싫으세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연수밖에 없었어요. 메일을 읽어봤다는 건 연수가 열어봤다는 소리예요. 그래, 알았어. 너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한다. 알았어. 잘 가라. 그리고 앞으로 문병 같은 거 오지 마라. 훈련에만 전념해. 나 들어간다. 안녕히 계세요. 연수를 찾으러 가봐야겠어요. 개자식들! 개새끼! 의리 없는 놈들 같으니라고. 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자식을 끌어들여?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패냐? 씨발 아주 그냥 뒷방 노인네 취급하는구만. 이 동명푼에 아주 사람을 죽이려고 환장을 했고 안 도망쳤으면 골로 갈 뻔했네. 씨발 새끼들. 아버지! 여보! 나 아파! 그만해! 날 그만 괴롭히라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얼른 일어나요. 자, 초콜릿. 이거 먹으면 힘 나거든요. 씹어 먹지 말고 천천히 녹여 먹어요. 자, 가요. 가서 멋지게 1등하고 오면 되잖아요. 그럼 코치님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얼른 일어나세요. 우리 몸도 풀 겸 경기장까지 뛰어가요. 오케이? 아까 음료수 이번에 초콜릿? 뭐야? 아직 안 왔어요. 설마 안 오는 건 아니겠죠? 엄마 아빠 여기야 여기. 차가 막히나?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래. 그리고 오빠는 틀림없이 올 거야. 자 힘내자 연신내. 멋지게 달려서 1등 하는 거야. 알았지? 오빠 여기야 여기. 오빠가 왔어요. 왔다고요. 좋았어. 아자.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친구들은 모를 거고 부모님을 찾아뵈야 하나? 그렇지. IP 쪽부터 해보자. 좋았어. 아자! 여자 800m 예선전 참가자들을 보고석 쪽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꼭 1등 할게요.
아씨 이게 아닌가? 아씨 모르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두고 봐. 꼭 해내고 말 테니까. 기다려라 에베레스트. 내 꼭 널 정복해주고 말 테다. 연예기기 와 있습니다. 속히 병실로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가 이렇게 시끄러? 어디서 공사하냐? 집중을 못하겠잖아 집중을! 면회? 누구지? 도저히 안 되네. 씨, 누구 컴퓨터 사는 사람 없나? 그렇지. 여보세요? 나 명일인데. 여자 할머니부터 할머니 정도가 시작되겠습니다. 전시부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차렷 준비. 거기서 개새끼야! 꼴 좋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한 번은 잡혀도 이 두 번은 안 잡히지. 이래봬도 왕년에 한 달리기 한 사람이야. 그나저나 이제 뭘 어떻게 해야지? 그 약만 안 썼더라도 좀 더 나았을 텐데. $6만 원이라. 이걸 갖고 뭐해? 아니다. 돈 한 푼 없는 것보다 낫지.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고. 이 6만 원 가지고 새 출발하는 거야. 이 나라고 뭐 6만 원을이나 쓰지 말라는 법 있어? 아이 젠장. 근데 뭘 하냐고. 이번 역은 전동차를 갈아타실 수 있는 환승역입니다. 다른 전동차를 이용하실 손님께서는 빠뜨리신 물건이 없나 잘 살펴보시고 다른 열차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틀림없다니까요. 증거. 제가 보낸 메일이 수신 확인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게 왜 증거가 안 되는 건데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연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조사해 달라는 거잖아요. 네? 저기요 무슨 소린지 알겠는데 사망 신고가 됐다고 해서 꼭 죽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뭐라고? 당신들 지금 뭐라 그랬어? 당신들 말이면 다야? 내가 미친놈으로 보여? 당신들 심내 요청을 거절하는 거 그거! 직무유기야 알아? 민중의 지팡이라며 진짜 봉사라며! 이따위로 이럴 거야? 한 번만요. 한 번만 조사해주세요. 저희 연수 살아있어요. 네?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일이니까 아니 진짜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일이니까 한 번만 조사해주세요. 네? 한 번만요. 안돼. 아무리 초콜릿을 먹어도 나아지지가 않아. 마지막 시합이었는데 다시는 달릴 수 없는데 오빠가 보고 있었어. 진짜 나가고 싶었는데 끝이야. 나 끝장나버렸어.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코치님 얼굴 어떻게 보지? 입원하실 정도로 열심히 하셨는데 이젠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젠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모두들 나한테 손가락질할 거야. 부모님도 친구들도 오빠도 모두들 나 한심하게 생각할 거야. 내가 다 망쳐버린 걸 어떡해. 이거야 이거. 이거라고. 가수가 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6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새 출발을 할까 고민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더군요.
이럴 때 의지에 마땅한 친구도 없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이 갈 곳은 없고 배는 고프고 그러고 있자니 일단 제 배라도 채우고 보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눈에 띄는 포장마차에 들어가 오뎅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제 터진 입술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맛있어. 사실 길거리에서 쩝쩝거리며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곤 했었는데 이래서 네 먹는 거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막 세계적 꼬치를 더 집을 때였어요. 어디서 익숙한 노래가 들리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레리비였어요. 너무나 유명해서 촌스럽게까지 한 그 노래가 전혀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이 길거리 오뎅과 레리비 저한테는 그냥 그저 그런 뻔한 것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뭐 아무튼 그 길로 곧장 중고 악기상으로 달려가 이 녀석을 장만했습니다. 지금 제 수중에 있는 거라고는 여기 이 녀석과 단돈 3,000원이 전부입니다. 기타와 3,000원이라 뭔가 굉장히 고독하기도 하고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든 새 노래의 제목 기타와 3,000원.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제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제목부터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기타와 3,000원. 설마 놀라시기는 이 노래가 완성되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10배는 더 놀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이사를 갔다는 표현을 받으셨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만들었던 노래로 시작할 겁니다. 장소는 뭐 찾아봐야죠. 이 설마 서울 하늘 아래 제가 노래할 만한 곳이 없겠습니까? 자, 그럼 저는 이만 저를 기다리는 무대를 찾으러 가봐야 할 것 같군요. 웬일이야? 여기가 16-28번지 맞죠? 용케도 올 생각을 했구나. 연순의 집 맞죠? 다 알고 온 거잖아. 그런 거 왜 물어? 안녕하세요. 저는 연수 남자친구 명일이라고 합니다. 힘드신 거 알지만 한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너하고 할 얘기 없으니까 그만 가봐. 그 심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실대로 말하지. 나 네 얼굴 2번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2번 다시 찾아뵙는 일 없을 겁니다. 대신 한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연수 살아 있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사고 이후 매일같이 연수에게 메일을 보냈었는데 얼마 전에 모두 수신당이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에 살던 집에서 이 사실 다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수가 살아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상상력이 풍부하구만. 그따위 소리 집어치워. 보시다시피 난 글러 먹었어. 그렇다면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연수 찾는 거 포기 못합니다. 내가 그런 소리를 했던가? 그래, 그런 말을 했겠지. 하지만 그때 나와 지금 나는 다르다고 이 새끼야. 상황 탓, 환경 탓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내 이 현실이 이렇다는 거라고. 네가 그런 말하는 의미를 모르겠어. 2번 다시 네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조심해서 가라. 거짓말이죠? 그럴 리 없잖아. 저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얘기죠? 그쵸? 고결한 자만이 에베레스트에 오를 수 있다. 고결한 자라. 에베레스트. 그런 게 있기나 한 걸까? 잘 알겠습니다. 해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수야, 너 정말 오는 거야? 여러분 힘찬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여동생이 혹시나 하고 비밀번호를 쳐봤는데 열렸다네요. 이제 계정을 삭제한다고 다시는 메일을 보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근데 비밀번호가 뭐였는지 아세요? 01. 제 이름이었어요. 연수야, 조금만 기다려. 따라갈게. 어떡하지? 다시 일어나 달려야 하는데 몸이 말이 듣질 않아요. 모두들 나만 보고 있겠죠. 너무 무서워요. 이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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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오빠도 제가 좋대요. 습죠. 기껏 마음 정리했는데 고백을 받다니. 조금만 일찍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괜찮아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저 끝까지 달렸어요. 중간에 포기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일어나! 일어나! 어서 일어나서 레이스를 맞춰. 목소리를 따라 나도 모르게 다시 일어나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 방에 덩그러니 앉아서 초콜릿 잔뜩 쌓아놓고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거울을 봤는데 눈은 너머로서 퉁퉁 부어있고 입 주변에 초콜릿이 번져서 삐에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순간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깔깔대고 웃어버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웃고 있는데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일어나! 일어나! 어서 일어나서 레이스를 맞춰. 눈을 감고 목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들어봤어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 목소리인지. 그랬어? 그거 다행이네. 알겠어. 그만 가봐. 수인회로 전화할게. 조심해서 들어가고. 여보! 나 아니야. 애들한테 안부 전해줘. 잘 살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평소에 안 해버릇해서 힘드네. 근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님이 끝났는데 레이스를 마치라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어디쯤 달리고 있을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달려온 것보다 달려야 할 트랙이 더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자, 이젠 나의 무대를 찾아가 볼까? 가자 로신한테. 갈 길이 멀다. 서두르지 않으면 날이 저문다고. 너한테는 안 된 일이지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다. 다 네 잘못이야. 한 번 더 챙겼어야지. 한 번 더 살폈어야지. 그 정신 상태로 에베레스트에 올랐다면 너 때문에 동료들 모두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어. 동료들 목숨이랑 네 다리랑 바꿨다고 생각해라. 어찌 보면 이 정도로 끝난 거 너한텐 축복일지도 몰라. 목발 생활도 익숙해지면 편해질 거야. 괜히 재활한다고 힘 낭비하지 말고 이제 그 다리에 적응하는 편이 나을 거다. 나같이 바른 말하는 선배 만난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 이제 가봐야겠다. 너도 들어가서 한숨 자는 게 어때? 이렇게 죽는 건가? 정말 특이한 이야기야. 통스럽냐고 물었을 때 왜 그런 웃음을 지었는지 이해가 돼.
왜 죽으려고 했는지, 죽으려고 한 내가 원망스러웠다니. 아픈 배를 감싸고 변기 위에 앉아있자니 문득 깨달았어요. 연수를 잃었을 때보다 변기 위에 앉아있는 지금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는데 웃음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제가 연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는데 애가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더 이상 아픈 일은 없을 것만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걸까요? 저 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요 며칠 정말 힘들었어요. 세상에서 버려져 혼자 어딘가에 동떨어진 느낌.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나한테 달려든 것 같은 느낌. 빠져나오려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진흙구덩이에 빠진 것 같았어요. 속으로 원망도 하고 고래고래 소리도 질러봤습니다. 그래도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연한 얘기죠. 혼자 고민하고 소리 질러서 해결될 일이 있다면 이 세상에 힘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가수가 되기로요. 받아들이기로요. 다시 달리기로요. 많이 겁나고 솔직히 자신 없기도 하지만 어쩌겠어요. 일어나야죠. 변하는 건 하나 없지만 그렇다고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 드디어 에베레스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 이름이 바로 에베레스트입니다. 썰렁했나요? 저기 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 극예술연구회가 준비한 제7회 단막극 페스티벌에 벌써 두 번째 공연까지 가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연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마지막 공연 시민 K의 연출 1학번 정광섭입니다. 우선 정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공연 시작 전에 저희 공연은 어떤 공연의 배경적 설명이라던가 상황적 설명 그리고 메시지와 주제에 관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이 연극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저희가 공연을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이 이 연극의 참여자로서 능동적인 관객으로서 관람하실 수 있게 제가 한 가지 주제에 관련된 얘기만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구조주의라는 말을 아십니까? 네. 구조주의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구조주의에 대해서 제가 말을 꺼낸 이유는 제가 아는 한 명제를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명제는 한 개인은 사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명제였습니다. 그 명제는 이제 시스템 속에 있는 개인은 굉장히 유약하며 약하다. 그리고 그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살 수 없다라는 그 명제를 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제가 살면서 22년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런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여러분들이 관람하게 되실 이 연극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많은 고민들에 대해서 지금 연극을 관람하시면서 같이 그 고민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더욱더 이 연극을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제가 한번 무대를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 공연 이제 마지막 공연입니다. 더 즐겁게, 더 활기차게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요섭 씨가 아니야. 내가 죽었어야 해.